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까지 봤던 응력하고요. 응력률 테스팅의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시뮬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기초실험 시간에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응력하고 변형률 테스팅은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문장 시편기에서 요 시편을 규격에 맞도록, 그렇죠? 규격에 맞도록 가공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얘네들이 무빙 크로스헤드가 이제 밑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위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로드셀 반대쪽에서 뭐 로드셀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익스텐션 미터가 요 늘어나는 길이를 체크를 해서 컴퓨터에 도시를 하게 되는데, 컴퓨터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리는 그림은 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쳤을 때 힘하고 이동 거리, 얘가 실제로 처음에서 이제 얘의 이동 거리라고 보실 수도 있고, 얘가 이제 실제로 늘어나는 길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축을 잡다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식으로 그림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진행 길이가 되니까 델타 L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측정하게 되고, 요거로부터 이제 이거는 뭐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의 시편의 단면적을 A라고 그러면 시그마는 A 제로분의 F일 테고요. 입실론은 처음 길이 1분의 죄송합니다. L 제로분의 델타 L. 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시편이 이러한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 게이지 랭스라는데 익스텐션 미터, 즉 센서인 이 익스텐션 미터가 요 사이에 어디쯤에 이렇게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작고. 여기와 뭐 여기쯤에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처음에 길로부터 델타를 계산해서 L0분의 델타를 도시하게 되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즉 응력과 변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뭐 산성계수도 구하고요. 그다음에 인장력도 구하고, 항복 강도도 구하고요. UTS도 구하고, 텐사일 스트렝스, 프랙처도 구하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요만큼 이제 인성이니까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가 알려진 똑같은 금속 재료 시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재료 시편이라고 하더라도 성분이나 열처리나 미세 구조에 따라서 재료의 성질이 다 바뀌게 되고, 이 그래프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력으로 이제 나타낸 거죠. 앞에 있는 그거에서 여기 한 20mm 정도 되도록 이쪽만, 왜냐면 이쪽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면이 19mm, 19mm, 9. 여기는 반경이 9.5mm.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원을 요 이렇게 그렸을 때, 그렇죠? 좀 줄여놓는 거. 요 반지름이 9.5mm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공률 반경이라고 그러죠. 공률 반경. 그렇죠? 공률 반경이 9.5mm. 일반적으로는 최소값들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처음에 보여드렸나요? 어쨌든 간에 9.5mm, 게이지 랭스 50mm고 이 공률이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reduced section 여기에 끝나는 점, 여기 평평하게 원통형이 되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두꺼운 원통형이 되는 이유는 얘가 여기를 물게 되잖아요. 이제 나사선을 파거나 아니면 나사선이 없으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얘가 잡게 되는데 이 잡는 부분은 이 응력을 측정하는데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얇게 해서 변형들이 다 여기에서 여기에 응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 그림을 그리는데 영향을 안 미치도록 두껍게 만들어서 여기는 두툼하게 만들고 가운데는 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모양이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뼈처럼 생겼다 그래서 도그 본 쉐입이라고 그러죠. 그 모양을 모사한 겁니다. 여기서 9.5mm, 여기서부터가 60mm, 여기서부터가 20mm. 그다음에 요 A점 요만큼 나사선만큼 이렇게 잡은 거고요. 여기는 요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쭉 당긴다고 가정한 거고, 이거는 이제 structural steel 구조강이라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밀도는 요 구조강에서는 7.85g/세제곱센티미터고요. 영수 모듈로서 탄성계수죠. 탄성계수는 200GPa이 들어가 있고 호화센스 레이셔는 0.3, 벌크 모듈러스는 잠깐만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벌크 모듈러스는 계산한 값인데 166.7GPa. 왜냐면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게 K 값이 벌크 모듈러스잖아요. 그다음에 G는 시어 모듈러스. 그래서 우리가 만약 2하고 퍼센트 레이셔가 주어지면 이 값을 대강 계산할 수가 있겠죠. 텐사일 컴프레시브 일드 스트렝스 250MPa, UTS 텐사일 스트렝스 위에 잡아당길 때 그거는 460MPa, 컴프레시브 눌러서 하는 거는 0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데 사실 이 UTS도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시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가 UTS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일드 스트레스를 넘느냐 안 넘느냐까지만 실험을 할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요 일드 스트렝스까지 넘느냐 안 넘느냐까지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컴프레시브 일드 UTS가 컴프레시브 얼티밋 스트렝스, 텐사일 얼티밋 스트렝스라고 써 있던데 이 두 개는 없어도 되는데 얘가 데이터를 러닝할 때 이 데이터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렇죠? 빠지면 그러니까 러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인데요. 스트럭처럴 스트리고 여기서 뭐 덴시티 밀도 그렇죠? 그다음에 열팽창 계수 그다음에 아이소토프 일라스티시티는 영수 모듈러스와 포화선수 레이쇼로부터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영수 모듈러스와 포화선수 레이쇼부터 벌크 모듈러스와 시어 모듈러스를 구한 거고요. 스트레이너 라이프타임 파라미터는 이게 크립이고요. 크립 데이터고 그렇죠? 크립 데이터 이것도 크립 데이터인 것 같아요. 크립이란다. 퍼티그 피로 사이클 코에피션트 스트렝스 코에피션트 덕틸러티 코에피션트 어쨌든 간에 스트레인하고 라이프 파라미터가 있고 이거는 이제 퍼티그 하는 거 사이클을 10번 20번 하느냐에 따라서 로그로그 그래프로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장 항복 강도 2.5 10의 8승파스칼이니까 250메가파스칼. 컴프레스 빌드 스트렝스는 같은 값으로 넣어놨고 텐사일 얼티밋 스트렝스 UTS라고도 하는데 얼티밋 텐사일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인장 강도죠.
홈프레스 인상하는 강도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럴 스틸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요거 아이스트로픽 세컨트는 어쨌든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들어와 있는 것과 넣고 싶은 거면은 여기에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텐사일 일즈 슈앵스 요게 들어가 있는 건 회색 빛으로 되어 있죠. 아이소트로픽 엘라스티시티 그래서 요 값이 들어가 있고 NCT 아이트로브 세컨드 더멀 익스펜션 더멀 익스펜션 코에피션트 들어가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하이퍼 엘라스티시티는 이제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일단은 디폴트를 가지고 대부분 할 거고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목적은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우리의 재료의 데이터들이나 물리적 또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각화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러한 인장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 3D 시뮬레이션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째는 이쪽 부분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이쪽 부분이 무빙 크로스 되는데 여기가 고정이 돼야 되죠. 한쪽이 고정이 얘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고정이 되는 곳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원래 위치에서 움직인 거리 변이가 여기는 0이 돼요. 그렇게 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짜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여기 요 A라고 불리우는 요 부분을 여기에 보시면 요 안에 원래는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메쉬로 잘게 자르는데 요 속까지 요 보라색 요 안에 내부에까지 얘네들은 움직이지 말라고 시뮬레이션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래서 변이가 이쪽 부분은 이제 안 움직인 거고 얘는 자바당이 맨 끝에가 이렇게 제일 많이 움직인 이유는 얘 움직인 값 여기서 움직인 값 여기 그 다음에 움직인 값 여기에서 움직인 거 여기에 다 더해져서 맨 마지막에 움직인 값은 제일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 X방향으로 저렇게 움직이면 Y방향으로는 이것도 X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토탈 디포메이션은 미분치고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Y축이나 Z방향은 그 움직임이 거의 별로 없겠죠. 이게 Y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0.003부터 마이너스 0.003 방향을 보시면 뭐 플러스 쪽하고 마이너스 쪽이 있는데요. 거의 0.003 토탈 디포메이션 0.15 그러니까 약 한 0.15가 되려면 50배? 40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쪽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줄어드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그래서 이게 변위고요. 방향으로 변위. 요거가 변위가 됐으면 그럼 여기가 변형률이 제일 크냐? 변형률은 그렇지 않아요. 변형률은 마치 여기가 최고 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착각인 게 우리가 이 속을 보면 속을 잘라서 보면 이게 지금 단면입니다. 단면. 그렇죠?
여기가 빨간 부분이 0.002mm 분의 mm니까 여기 0.002 대략 항복 강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항복 강도에서의 변형. 이 안에 보면 여기만 겉에만 조금 빨갛지 안에는 푸르스름한 거죠. 연두색은 요 영역이에요. 0.00이라서 0.0. 요 약간 붉은색 부분, 요 부분은 노란색 부분은 그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변형률이 더 전체적으로 많은 거고 요 끝에 나타난 거는 요 단면이 줄어드는 마지막 영역에서 이런 표면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변형률이 제로인 이유는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경계 조건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변형률을 살펴보면 요 안쪽에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돌리면 이렇게 반쪽만 보는 거예요. 지금 속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요 안쪽 부분에 요 게이지 랭스 부분에서 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형이 그 안에서 집중되는 거죠. 이거는 응력이고 변형률도 마찬가지죠. 수직 응력도 이쪽 방향으로의 수직 응력도 마찬가지고 그 방향으로의 수직 응력을 1번 전부터 2번 전까지 요 중심선으로 아까 봤던 걸 계속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변형률인 거고요. X축 방향으로 응력, 이쪽 방향으로 단면적분의 이쪽에서 잡아당긴 힘의 응력을 봐도 이 안에가 주로 집중돼서 응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큐벌런트 스트레스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노멀 스트레스는 인장이면 양수고 압축이면은 음수입니다. 노멀 스트레스 2 밑에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니네. 이게 만약에 Y 방향으로 돼 있다. 지금 현재는 X 방향이거든요. 여기 X 방향. Y 방향으로 보시면 Y 방향으로 보시면 얘가 99점이고 얘가 마이너스 58. 이거를 요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한번 값을 봅시다. 마이너스 값이죠. 그렇죠? 응력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압축, 뭐 인자 응력도 바깥에 있지만 압축 응력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 Z 방향으로는 거의 응력이 작용을 안 하는 상태인 거고, 노멀 일레스틱 스트레인에서 요거는 이제 X 방향인데, 노멀 일레스틱 스트레인이 Z 방향. Z 방향 하면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요 방향이죠. 이거는 다 값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응력은 거의 제로 범위인데,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떡국떡 잡아 늘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잡아 늘리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데 이 수직 방향으로는 줄어드는 거를 각 위치별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제일 작네. 마이너스 7.6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이나 마이너스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변형률과 요쪽 방향으로 응력인데 바깥에가 아까 그랬는데 중심선을 따라 지금 한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 가운데부터 이쪽 시편의 가운데부터 그렇죠? 시편의 가운데부터 이쪽 시편의 가운데까지 응력을 쭉 봤더니 처음에는 여기 부분 여기 이제 그래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우리가 픽스드 서포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 부분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응력도 작용을 안 하고 그 점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변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응력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픽스 서포트 바깥에서부터 얘네들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늘어날 때는
아까는 보시면 변이는 이쪽이 제일 빨가서 이쪽이 제일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응력은 요건 이제 겉에서 보는 거고, 요 안에가 더 크단 말이에요. 여기는 네킹 부분이라 좀 그런 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요 안에가 주로 큰데, 요 응력들이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중심부부터 중심부까지 처음에 변형이 안 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요 가운데를 관통하는 응력들을 쭉 봤더니 요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에서 응력이 대략 한 390 메가파스칼이고 이쪽 두툼한 부분, 왜냐면 단면적이 넓으니까 똑같이 힘이 가해지면 쪽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 250 메가파스칼. 그래서 맨 끝에 이쪽에 0부터 1번이 0부터 맨 마지막 2번 102 밀리미터 102mm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까지 얘네들의 전산모사한 시뮬레이션한 안에 내부 응력 값들을 그래프로 표시를 합니다. 그거를 사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보여준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텐사일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텐사일 테스트의 시편을 그림을 그려야 되죠.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3D CAD 시편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그게 안 그려지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얘의 재료적인 물성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얘의 경계 조건을 주고 변이를 만들고 그 변이로부터 수직 응력하고 X축 방향의 수직 응력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중심부에 따른 응력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하는 거죠. 탄성률은 이쪽 방향으로는 수직력과 비슷하게 여기가 제일 큰데 그렇죠? 늘어날 방향. 이쪽 방향은 Z 방향이 이런 색깔이니까 이 색깔이 이 색깔이랑 비슷하잖아요. 다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참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리려다 까먹었네. 이 디포메이션은 보세요. 디포메이션은 이쪽이 제일 큽니다. 왜냐면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요 점, 각각의 점, 요 각각의 점들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동을 얼만큼 이동했냐 그러면 얘가 이동한 값도 나중에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쪽에서 물체가 조금 늘어나면 맨 끝에도 작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트레인은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얘와 얘점 사이가 원래 길이가 요만큼 길이였는데 원래 길이가 요만큼인데 거기서 얼만큼 더 늘어났느냐를 보여주는 게 스트레인입니다. 변형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서 각 점들이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점들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요만큼 이동했다면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하고 그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디포메이션 변위에서 나타나고요. 저 변형률은 원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였단 말이에요. 요만큼 길이였단 말이에요. 두 점에서. 그렇죠? 얘하고 얘 길이였는데 얘 길이 두 점 사이 길이가 얼만큼 더 늘어났느냐. 얘가 이만큼 가고 얘가 이만큼 따라가든 뭐 하든 중요한 건 요 길이 사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형률은 아까 그 점 찍어졌던 거를 노드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절점. 우리가 계산하는 노드와 노드, 절점이라고 불리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각 위치에서 절점과 절점 사이 거리의 변화율
율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있던 게 얘네들이 같이 이동해서 이만큼 이동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얘의 원래 길이가 L0고 얘의 길이가 원래 L이라고 한다면 엡실론은 L0분의 L-L0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만큼의 거리예요. 뭐 예를 들어 델타 X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있다고 한다면 좌표축이 요거 원래는 X1, Y1, Z1, X2, Y2, Z2라고 한다면 X2 빼기 X1, Y2 빼기 Y1, Z2 빼기 Z1을 델타 X, 델타 Y, 델타 Z라고 했을 때 디포메이션은 X축을 따라서 생기는 거는 델타 X고 Y축을 따라 생긴 거는 델타 Y, Z축을 따라 생기는 거는 델타 G인데 토탈 전체는 델타 X죠. 이건 벡터의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가해지기 전 이거는 힘이 가해진 후 애프터. 그래서 힘이 가해지기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L0가 L이 됐다면 그건 이제 변형률로 환산하면 되고요. 이 3차원 공간에서 원래 첫 번째 점이 X1, Y1, Z1이 X2, Y2, Z1으로 됐다면 그만큼의 이동거리는 변위, 디포메이션으로 되는데 이 변위는 이 앞에서의 변형된 것들이 다 더해져서 생깁니다. L0에서 L로 된 건 이 두 점 사이에서만 물리적 크기가 변한 걸로 생기기 때문에 변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달 능력도 본 건데요. 어쨌든 시편의 내외부를 다 볼 수 있다. 전달 능력 거의 없는 여기는 152메가파스칼 아까 이거 540 이게 훨씬 더 큰 이쪽 방향으로 수직 능력 방향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전달 능력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석할 때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해석이 실험하고 정확하게 맞느냐?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속 조건을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은 실험 데이터와 같이 보았을 때 유의미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뜬구름 잡거나 소설 잡는 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런 인장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적인 성능을 보았을 때 전압, 전류 밀도, 전기장의 세기를 보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성능을 보았을 때 응력, 변형률을 보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기계적인 성질과 전기적인 성질을 들어가기 전에 3D 시뮬레이션 우리가 쓰는 시뮬레이션을 유한요소법이라고 하는데 기본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은 아마 중학생 이후 생각해보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조건을 어떻게 잡는 게 훨씬 중요하지 소프트웨어 돌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CAD 작업을 해요.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되게 간단한 그림이죠. 단품이. 또는 이런 걸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또는 이런 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CAD작 FEM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고 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이 뭔지를 대략 설명을 드리고 NC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면서 이제 FEM을 설명을 드릴 거고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CAD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주는 거, 그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우리가 하나 둘씩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